지금 양배추를 매일 챙겨 드시고 있다면 오늘 이야기는 반드시 끝까지 들으셔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양배추는 위에도 좋고 몸에도 순하니까 콩팥이 안 좋을수록 많이 먹을수록 좋다고 믿고 계십니다. 그런데 정말 그럴까요? 몸에 좋다고 알려진 양배추가 어떤 분에게는 콩팥을 살리는 도움이 되지만 또 어떤 분에게는 오히려 더 큰 부담이 될 수 있다면 어떻겠습니까? 얼마 전 68세 김영수 어르신이 제 진료실에 오셨습니다. 아침마다 공원 한 바퀴를 돌고 집에 돌아와 믹서에 양배추를 갈아 한 컵씩 마시는 것이 건강 습관이었던 분입니다. 주변에서도 다들 좋다고 했고 인터넷에서도 신장에 도움이 된다는 말을 보고 더 열심히 드셨다고 하셨지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였을까요? 늘 가볍게 올라가던 아파트 계단이 갑자기 숨이 턱 막힐 만큼 버거워지고 종아리는 돌처럼 팽팽해졌으며 손발은 퉁퉁 붓기 시작했습니다. 소변은 시원하게 나오지 않고 배는 더부룩하고 온몸은 젖은 소미불을 뒤집어 쓴 것처럼 무겁다고 하셨습니다. 그분이 제게 조용히 하신 말씀이 아직도 잊히지 않습니다. 선생님, 몸에 좋다길래 열심히 먹었는데 왜 저는 하루하루가 더 답답해지는 겁니까? 사실 이런 일은 결코 드문 이야기가 아닙니다. 수치가 조금만 좋아져도 안심하고 유명한 음식 하나 찾으면 마치 정답을 찾은 듯 믿어버리지만 지표가 예쁘다고 해서 삶이 반드시 편안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콩팥은 더 그렇습니다. 병원에서도 시간에 쫓겨 자세히 설명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고 의사들도 늘 길게 말해주지 않는 중요한 조건들이 있습니다. 같은 양배추라도 누가 어떤 상태에서 어떤 방식으로 먹느냐에 따라 전혀 다른 결과가 나올 수 있다는 사실 말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왜 양배추가 어떤 분에게는 기적처럼 작용하고 또 어떤 분에게는 최악의 선택이 되는지, 그리고 겉으로 보이는 숫자보다 더 먼저 살펴야 할 진짜 신호가 무엇인지 차근차근 알려드리겠습니다. 혹시 지금도 몸에 좋다는 말만 믿고 드시고 계셨다면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콩팥을 지키는 중요한 분기점이 될 수 있습니다. 이어질 내용이 궁금하시다면 아래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앞으로도 놓치면 아쉬운 건강 이야기를 계속 받아보고 싶으시다면 지금 구독해 두시기 바랍니다. 많은 분들이 양배추는 몸에 좋다는 말만 듣고 김치나 짠절임 형태로 자주 드십니다. 하지만 콩팥, 특히 사구체가 약해진 분들에게는 바로 이 짠 양배추 절임이 가장 위험한 함정이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문제는 양배추 자체보다 그 안에 스며든 엄청난 양의 소금에 있기 때문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콩팥의 여과막은 젊을 때처럼 탄탄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짠 김치나 절임을 자주 먹으면 혈액 속 나트륨 농도가 높아지고 우리 몸은 그 짠기를 희석하기 위해 물을 붙잡아 두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혈관 안에 압력이 올라가고 결국 그 부담은 가장 먼저 콩팥의 미세한 필터인 사구체로 몰립니다. 원래도 약해진 여과망에 계속 높은 압력이 가해지면 마치 오래된 체에 거센 물살을 들이붓는 것처럼 점점 손상이 쌓이게 됩니다. 그 결과 몸에 꼭 붙잡아 두어야 할 단백질이 소변으로 새어나가는 단백뇨가 나타나고 다리 붓기, 눈두덩 붓기, 혈압 상승, 심한 피로감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어떤 어르신들은 김치는 한국 사람이면 당연히 먹어야지, 이 정도는 괜찮겠지 하고 넘기시지만 바로 그 익숙함이 콩팥을 더 조용히 망가뜨리기도 합니다. 특히 아침에 흰쌀밥에 김치, 점심에 국물 반찬, 저녁에 또 절임 반찬까지 드시는 식습관은 본인도 모르게 콩팥을 하루 종일 소금물 속에 담가 두는 것과 비슷한 상황을 만들 수 있습니다. 더 무서운 것은 이런 변화가 처음부터 큰 통증으로 오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많은 분들이 콩팥이 조금 나빠지면 허리가 아프거나 옆구리가 당기거나 뭔가 분명한 신호가 먼저 올 것이라고 생각하십니다. 하지만 바로 그 믿음이 가장 위험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콩팥의 진짜 무서움은 아프게 망가지는 것이 아니라 아무 말 없이 조용히 무너진다는 데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콩팥 하나에는 약 100만 개, 양쪽을 합치면 무려 200만 개에 이르는 사구체 필터가 들어 있습니다.
이 작은 필터들은 밤낮도 없이 쉬지 않고 혈액 속 노폐물을 걸러내고 몸에 필요한 것은 남기고 불필요한 것은 소변으로 내보내는 일을 맡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생명을 지키는 초미세 정수기인 셈이지요. 그런데 문제는 50세를 넘기면서부터 시작됩니다. 겉으로는 멀쩡해 보여도 콩팥 기능은 해마다 조금씩 평균적으로 1% 안팎 감소할 수 있고 사구체의 여과막도 점점 얇아지고 탄력을 잃어갑니다. 젊을 때는 잘 버티던 압력과 염분, 혈당의 자극을 이제는 훨씬 더 힘겹게 견디게 되는 것입니다. 더 무서운 사실은 따로 있습니다. 콩팥에는 통증을 바로 느끼게 하는 감각이 거의 없어 손상이 꽤 진행될 때까지도 몸이 크게 경고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실제로 기능이 상당 부분, 심하면 70% 가까이 떨어질 때까지도 본인은 그냥 좀 피곤한가 보다, 나이 들어서 붓는 거겠지 하고 넘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콩팥은 흔히 침묵의 살인자라고 불립니다. 얼굴이 붓고, 발목 자국이 오래 남고, 소변 거품이 늘고, 이유 없이 기운이 빠지는 그 순간에는 이미 사구체 필터가 오랜 시간 버티다 지쳐 있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병원에서도 수치가 크게 나빠지기 전까지는 심각성을 실감하지 못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진짜 중요한 것은 숫자가 망가진 뒤에 놀라는 것이 아니라 그 이전에 콩팥이 보내는 아주 작은 침묵의 신호를 알아차리는 것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간편하고 건강해 보이는 시판 양배추즙이 사실은 콩팥이 약한 분들에게 예상보다 훨씬 큰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씹기 힘드니 즙으로 먹는 게 더 편하고 흡수도 잘 되겠지 하고 생각하십니다. 하지만 바로 그 편리함 속에 놓치기 쉬운 함정이 숨어 있습니다. 원래 양배추를 통째로 먹을 때는 식이섬유가 당의 흡수를 천천히 붙잡아주는 완충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즙으로 가공되는 순간 이 보호막이 거의 사라지면서 몸은 더 빠르게 흡수되는 당분과 농축된 성분을 한꺼번에 받아들이게 됩니다. 더 문제는 맛입니다. 특유의 풋내와 비린 향을 감추기 위해 일부 제품에는 과당 계열의 감미료나 농축 과일 성분이 들어가기도 하는데 이 과당은 포도당처럼 온몸에서 고르게 쓰이지 않고 주로 간에서 처리됩니다. 그 과정에서 요산이 늘어나고 이 요산은 혈관과 콩팥에 염증성 부담을 주며 사구체 주변 환경을 거칠게 만들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해 겉으로는 달지 않아 보여도 몸속에서는 콩팥을 조용히 지치게 하는 방향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여기에 양배추즙은 액체 형태라서 한 번에 많은 양을 마시기 쉽고 그 안에 들어있는 칼륨도 농축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건강한 분에게는 큰 문제가 아닐 수 있지만 이미 콩팥 기능이 떨어진 분에게는 이야기가 전혀 다릅니다. 칼륨을 제때 배출하지 못하면 가슴이 두근거리거나 맥이 불규칙해지고 심한 경우에는 갑작스러운 부정맥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채소즙이니까 무조건 안전하다는 생각은 매우 위험합니다. 병원에서도 모든 제품의 성분 차이까지 일일이 설명해 주기 어려워 많은 분들이 포장지의 건강, 자연, 순한 맛 같은 말만 믿고 선택하십니다. 그러나 콩팥을 지키려면 이름보다 내용물을 봐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양배추는 생으로 먹어야 영양이 살아있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아침 공복에 생양배추를 한 접시씩 드시거나 질긴 심까지 억지로 씹어 넘기시는 어르신들도 적지 않습니다. 하지만 콩팥이 약해지고 소화력이 떨어진 몸에는 이렇게 거친 생양배추가 꼭 정답은 아닐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 장의 운동성과 소화 효율이 예전 같지 않아서 질긴 식이섬유가 충분히 분해되지 못한 채 장 안에서 가스를 만들고 더부룩함을 키우는 경우가 많습니다. 배가 빵빵하게 차오르고 명치가 답답해지면 숨도 얕아지고 몸 전체의 순환이 둔해지는데 이런 상태가 반복되면 이미 예민해진 콩팥에도 결코 좋은 환경이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어르신들께 가장 자주 권하는 방식이 바로 3분에서 5분 정도만 살짝 찌는 양배추입니다. 너무 오래 삶아 흐물흐물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짧게 쪄서 부드러움은 살리고 부담은 줄이는 것이 핵심입니다. 이렇게 짧게 찌면 생으로 먹을 때보다 속이 훨씬 편해지고 콩팥이 조심해야 할 칼륨과 옥살산의 부담도 어느 정도 덜어낼 수 있습니다.
동시에 양배추가 가진 항산화 성분, 특히 설포라판 같은 유익한 물질은 비교적 잘 살려서 몸속의 산화 스트레스를 낮추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사구체 주변의 미세한 혈관이 거친 자극에 덜 시달리도록 도와주는 방향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실제로 어떤 어르신들은 생양배추를 먹고 나면 속이 부글거리고 트림이 잦았는데 살짝 찐 양배추로 바꾼 뒤에는 배가 한결 편안하고 몸의 묵직함도 덜하다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좋은 음식보다 내 몸이 편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방식입니다. 수치만 좋아 보이는 것보다 먹고 난 뒤 속이 편안하고 붓기가 덜하며 몸이 덜 지치는지가 훨씬 중요할 때가 많습니다. 병원에서도 이런 조리법의 차이까지는 자세히 듣지 못하는 경우가 많지만 바로 이런 작은 습관 하나가 콩팥을 지키는 방향을 바꿀 수 있습니다. 여기서 정말 중요한 반전이 하나 있습니다. 어렵게 3분에서 5분 찐 양배추를 준비해 놓고도 마지막 한 입에서 많은 분들이 다시 콩팥을 힘들게 만드는 선택을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소금에 찍어 드시거나 된장이나 쌈장을 듬뿍 곁들이는 습관입니다. 어르신들은 싱거우면 맛이 없다고 하시지만 콩팥이 약한 분에게는 그 한 번의 짭짤한 간이 사구체에 다시 부담을 얻는 방아쇠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권하는 방법은 아주 단순합니다. 소금도, 장도 내려놓고 대신 들기름 한두 방울만 살짝 떨어뜨려 보시는 겁니다. 들기름이 부담스러우면 참기름도 괜찮지만 가능하면 순수한 들기름이 더 좋습니다. 양배추에는 비타민 K처럼 지방과 함께 들어왔을 때 몸에 더 잘 활용되는 성분이 들어있는데 여기에 좋은 기름이 더해지면 흡수 효율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많이 먹는 것이 아니라 몸이 받아들이기 좋은 형태로 먹는 것입니다. 특히 비타민 K는 혈관 건강을 지키는 데 관여하는 영양소로 알려져 있어 콩팥으로 가는 미세한 혈류 환경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데도 의미가 있습니다. 혈관이 거칠어지고 딱딱해지기 시작하면 그 부담은 결국 가장 섬세한 필터인 사구체로 향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어떤 분들은 찐 양배추를 습관처럼 된장에 찍어 드시다가 들기름 몇 방울로 바꾼 뒤 훨씬 덜 짜고 속도 편안하다고 말씀하십니다. 처음에는 심심하게 느껴질 수 있지만 며칠만 지나면 양배추 본연의 달큰한 맛이 살아나고 몸도 한결 가볍게 느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병원에서는 염분을 줄이라고만 하지 이렇게 무엇으로 대체해야 실천이 쉬운지까지는 잘 말해주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바로 이런 작은 차이가 콩팥을 지키는 식사의 방향을 바꿉니다. 짠맛으로 먹는 양배추가 아니라 몸이 편안하게 흡수하는 양배추로 바꾸는 것, 그것이 어르신 콩팥을 오래 지키는 진짜 시작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를 더 말씀드려야 합니다. 찐 양배추가 콩팥에 부담을 덜 주는 방향이라면 그것을 도와줄 수 있는 보조 습관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중 많은 어르신들이 관심을 가지는 것이 바로 따뜻한 옥수수 수염차입니다. 예전부터 붓기를 빼고 소변을 시원하게 한다는 말 때문에 민간에서도 자주 쓰였지요. 실제로 아침 식사 후 짜지 않게 찐 양배추를 드신 뒤 따뜻한 옥수수 수염차를 천천히 한 잔 곁들이면 몸의 순환을 부드럽게 돕고 소변 흐름을 편안하게 해주는 쪽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몸속에 오래 머물던 노폐물과 찌꺼기가 조금 더 원활히 빠져나가도록 돕고 결석을 걱정하는 분들에게도 부담을 덜어주는 생활 습관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아침에 몸이 무겁고 얼굴이나 손등이 살짝 붓는 느낌이 있는 분들은 따뜻한 물처럼 천천히 마셨을 때 몸이 한결 부드럽게 풀린다고 말씀하시곤 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절대 놓치면 안 되는 경계선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좋은 방법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이미 콩팥 기능이 많이 떨어진 분, 크레아티닌 수치가 높거나 의사에게 칼륨 조절을 들으신 분, 투석을 앞두고 있거나 진행 중인 분에게는 옥수수 수염차가 오히려 위험이 될 수 있습니다. 옥수수 수염에도 칼륨이 들어있기 때문에 배출 능력이 약해진 몸에서는 그 칼륨이 쌓여 가슴이 두근거리거나 맥박이 불안정해지고 심하면 매우 위험한 상황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건강한 분이거나 콩팥 기능 저하가 아주 경미한 초기 단계에서만
아침 식사 후 미지근하거나 따뜻한 상태로 한 잔 정도를 천천히 드시는 것이 안전한 기준에 가깝습니다. 벌컥벌컥 많이 마시는 것은 도움이 아니라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많이 마시는 것이 아니라 내 콩팥이 감당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조심스럽게 활용하는 것입니다. 병원에서도 물 많이 드세요. 혹은 칼륨 조심하세요. 라는 말은 들어도 이런 차 한 잔의 경계선까지는 자세히 설명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바로 그 차이를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같은 옥수수 수염차라도 누구에게는 순한 도움이 되고 누구에게는 조용한 위험이 될 수 있다는 사실, 그것을 구분하는 눈이야말로 콩팥을 오래 지키는 진짜 건강 상식입니다. 이제 가장 중요한 마지막 정리를 드리겠습니다. 콩팥은 한번 크게 무너지기 시작하면 되돌리는데 너무 많은 시간과 대가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투석을 막는 길은 거창한 비법이 아니라 오늘부터 생활 속에서 방향을 바꾸는 것입니다. 첫 번째 단계는 해로운 것을 끊는 것입니다. 아무리 양배추가 좋다고 해도 농축된 시판 양배추즙이나 짠절인 반찬처럼 콩팥을 압박하는 형태는 지금 바로 멀리하셔야 합니다. 특히 짠 김치, 절인 반찬, 소금기 많은 국물, 달게 가공된 건강즙은 겉으로는 건강식처럼 보여도 실제로는 사구체를 지치게 하고 몸속 염증과 압력을 키워 콩팥을 더 빨리 닳게 만들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단계는 같은 양배추라도 몸을 살리는 방식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생으로 거칠게 먹거나 짜게 무쳐 먹는 대신 3분에서 5분 정도만 부드럽게 쪄서 드십시오. 그리고 소금이나 된장 대신 들기름을 한두 방울만 더해 보십시오. 이렇게 하면 속은 훨씬 편안해지고 양배추가 가진 유익한 성분도 몸이 더 부드럽게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많이 먹는 것이 아니라 내 콩팥이 덜 힘들게 받아들일 수 있는 형태로 먹는 것입니다. 세 번째 단계는 내 콩팥 상태에 맞춰 마시는 습관까지 조절하는 것입니다. 콩팥 기능이 비교적 괜찮고 부종이 심하지 않은 분이라면 아침 식사 후 따뜻한 옥수수 수염차 한 잔을 천천히 마시는 것이 순환과 배출을 돕는 데 보탬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미 콩팥 기능이 많이 떨어졌거나 칼륨 조절이 필요한 분이라면 옥수수 수염차조차 부담이 될 수 있으므로 무리하지 말고 따뜻한 물로 충분합니다. 바로 이것이 핵심입니다. 남들이 좋다고 하는 것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내 콩팥이 지금 감당할 수 있는지를 먼저 보는 것, 그것이 투석을 예방하는 가장 현실적인 시작입니다. 병원에서도 다 설명하지 못하는 이 작은 차이를 아는 분들이 결국 마지막에 콩팥을 지켜냅니다. 수치 하나에 끌려가지 마시고 오늘부터는 내 몸의 붓기, 소변, 피로감, 숨참 같은 신호를 함께 살피십시오. 그렇게 하루 식탁을 바꾸는 작은 실천이 앞으로의 5년, 10년을 바꾸는 진짜 분기점이 될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콩팥은 한번 나빠지면 끝이라고 단정하십니다. 그래서 검사 수치가 흔들리기 시작하면 두려움부터 앞서고 결국 약이나 치료에만 모든 희망을 걸게 되지요. 하지만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콩팥에는 생각보다 강한 회복의 여지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물론 이미 많이 진행된 병을 음식 하나로 되돌릴 수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 다만 콩팥을 짓누르던 압력을 줄이고 더 이상 해로운 자극을 쌓지 않게 해주면 남아있는 기능이 훨씬 오래 버티고 훨씬 조용하게 회복의 방향으로 갈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부터 말해온 약식동원의 지혜입니다. 음식이 곧 약이 된다는 말은 거창한 보약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매일 식탁 위에 올라오는 한 접시가 내 몸의 부담을 줄이느냐, 아니면 더 얻느냐를 먼저 보라는 뜻에 가깝습니다. 그런 점에서 따뜻하게 살짝 찐 양배추 한 접시는 결코 사소한 반찬이 아닙니다. 짜지 않게, 무겁지 않게, 내 콩팥이 편안하게 받아들일 수 있도록 준비된 그 한 접시가 사구체를 덜 자극하고 몸의 순환을 덜 거칠게 만들고 매일 반복되던 염증의 불씨를 조금씩 낮추는 출발점이 될 수 있습니다. 값비싼 건강식품이 아니어도 됩니다. 유행하는 해독 주스를 찾아 헤매지 않으셔도 됩니다. 중요한 것은 화려한 광고가 아니라 내 몸이 먹고 난 뒤 편안한가, 붓기가 덜한가,
속이 가벼운가, 소변과 피로감이 조금이라도 나아지는가를 살피는 일입니다. 많은 경우 병원에서는 약을 처방하고 수치를 추적하느라 이렇게 식탁에서 시작되는 회복의 힘까지 길게 설명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약이 필요한 분은 약을 쓰되 식탁까지 바꾸는 분과 그렇지 않은 분의 차이는 시간이 갈수록 분명해집니다. 결국 콩팥 수명을 늘리는 사람은 특별한 비밀을 가진 사람이 아니라 매일의 밥상을 독이 아닌 회복의 방향으로 돌려놓은 사람입니다. 오늘 여러분 식탁 위에 따뜻한 양배추 한 접시가 훗날 약에만 매달리지 않게 해주는 가장 현실적이고도 값진 보호막이 될 수 있다는 사실, 바로 그것을 꼭 기억하셨으면 합니다. 많은 분들이 콩팥이 나빠지면 반드시 몸이 크게 아프거나 허리가 끊어질 듯 신호를 보낼 것이라고 생각하십니다. 하지만 실제로 콩팥은 그렇게 친절하게 말해주지 않습니다. 오히려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조용하게 신호를 보내는 곳이 바로 아침 첫 소변입니다. 그래서 저는 어르신들께 비싼 검사보다 먼저 매일 아침 변기 안을 한 번만 더 자세히 보시라고 말씀드립니다. 특히 소변 위에 거품이 생기는지, 그 거품이 금방 사라지는지, 물을 내려도 계속 남는지, 색이 지나치게 탁하거나 뿌옇게 흐려 보이지는 않는지 살피는 습관이 중요합니다. 단순히 소변 줄기가 색에 나와서 잠깐 생긴 거품은 금방 꺼집니다. 하지만 여러 번 물을 내려도 미세한 거품이 계속 남아있고 표면에 끈적하게 붙어 있다면 몸에 있어야 할 단백질이 소변으로 새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사구체 필터가 약해져 틈이 벌어지고 있다는 뜻일 수 있어 그냥 넘기기 어렵습니다. 또 평소보다 소변 색이 탁하고 흐릿하거나 막지 않고 어딘가 진득해 보인다면 몸속 노폐물 배출이 원활하지 않거나 염증성 변화가 시작되고 있을 가능성도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어떤 어르신들은 나는 물을 적게 마셔서 그렇겠지 하고 넘기시지만 바로 그런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태도 때문에 콩팥의 마지막 구조 신호를 놓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더 무서운 것은 이 변화가 처음에는 통증 없이 나타난다는 점입니다. 몸은 아직 버티고 있는 것처럼 보여도 콩팥 속에서는 이미 사구체가 조용히 손상되고 있을 수 있습니다. 병원에서도 검사 수치가 크게 흔들리기 전까지는 심각성을 실감하지 못하는 분들이 많지만 사실 집에서는 매일 아침 소변만 잘 봐도 중요한 단서를 먼저 발견할 수 있습니다. 거품이 오래 남고 색이 계속 탁하며 붓기나 피로감까지 함께 느껴진다면 그것은 더 미루지 말라는 몸의 경고일 수 있습니다. 수치가 완전히 망가진 뒤에 놀라는 것보다 소변이 보내는 작은 변화를 먼저 알아차리는 사람이 결국 콩팥을 더 오래 지킵니다.